지금 무시동 히터의 폐배기어를 이용한 온수 보일러 시스템을 보고 계십니다. 30A의 12.6V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온수 보일러를 가동하기 위한 온수 펌프, 그리고 6L의 기름통, 적산계가 이렇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캠욜로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엣지칼로리사의 툴박스2 제품에 배터리까지 내장해보고 그 다음에 온수보일러 시스템까지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캠이 배터리 모드로 오피스에서 지금 사용을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이 제품이 기름을 더 적게 먹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요, 1세대 제품 같은 경우는 10시간 기준 15L 정도 소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세대 연료 소비량이 약 15.1L 정도, 10시간 기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이 제품의 경우에는 8kg의 버너 용량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3.6ml가 소비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캠이 직접 사무실에서 이렇게 보름 정도 사용을 해보니까 여러분, 신기한 게 많았습니다. 저 맛이 냄새도 한 절반 정도로 줄은 것 같고요. 또 화력도 1세대 같은 경우는 손을 갖다 대면 따뜻한 정도 느낌이 오는데, 이 툴박스2 제품 같은 경우는 뜨겁다라는 느낌이 확 들 정도로 확실히 열량이 큰 게 비교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기름통이 내장이 돼 있어서 외부에서 기름을 끌어올릴 때 에어라든가 이런 누유가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직관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됐다는 점이 이번 툴박스2 제품에 대한 아주 좋은 정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댓글로 문의를 주셨던 여러분의 궁금점을 좀 풀어드리고요. 무시동 히터 지난번 시간에 좀 부족했던 부분을 이렇게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부를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새로 막 개봉한 제품이거든요. 그러면 제품이 왔을 때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리모컨이 여기 안에 매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케이블 뭉치, 그리고 연료 펌프, 그 다음에 흡기관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연료 펌프는 교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자캠이 여러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연료 펌프 교환, 그리고 흡기부 제거, 온수 보일러 시스템은 필요하신 분이 계시고 필요 없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단 배제를 하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그 적산계를 삽입하고 싶으신데 연결하는 회로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셔서 적산계 배선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나머지 작업을 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는 적산계와 전원 스위치만 매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만 내장시켜서 휴대용으로 갖고 다닐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려고 다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료 펌프 교환하는 방법, 적산계 매립하는 방법, 흡기부 연결하고 제거하는 방법까지 이번 시간에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최초 구매했을 때의 내부입니다. 이 타일을 끊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 연료 펌프를 분해를 해야 하는데요. 연료 펌프를 분해하려면 이 흡기부를 먼저 빼주는 게 좋습니다. 흡기부 클램프를 이쪽하고 앞쪽하고 분해를 좀 해줄 겁니다. 해줍니다. 네, 조금만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흡기부가 분해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흡기부가 나왔습니다. 그런 다음 이번에는 이 연료 펌프를 분해할 겁니다. 연료 펌프는 스패너 8mm짜리입니다. 8mm짜리로 이렇게 풀어줍니다. 어느 정도 풀리면 이렇게 손으로도 풀리는 것 같아요. 자케미 작업하기 좋게 이 커넥터를 좀 잠깐 분리를 하겠습니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안에 작업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연료 펌프를 분리했잖아요. 요걸 안에서 좀 빼내야 될 것 같아요. 안에 보시면 연료 펌프 잭 클립이 있습니다. 클립 보이시죠? 클립을 이렇게 위로 제껴서 빼줍니다. 이렇게. 요게 키인데요. 요걸 빼야 이렇게 잭이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안에가 훤히 이렇게 다 들여다 보이고요. 호수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름이 들어있지 않아서 굉장히 작업하기가 좀 좋아요. 그러면 한번 빼보겠습니다. 근데 자케미 경우에는 그냥 자를게요. 호수가 여유가 있어서 어렵게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냥 잘라줍니다. 잘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클램프 요거는 빼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고무 거치대도 빼줍니다. 이거는 옮겨서 꽂아야 돼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순정품과 비교하면 키 차이가 많이 나죠. 네, 그러면 이 호스를 잘 정리를 해줄 거예요. 가능하면 연료 펌프는 이쪽 왼쪽으로 설치를 해줍니다. 네, 자캠은 설치하기 전에 지난번에 아쉬웠던 여기에 연료 필터를 우선 연결을 할 겁니다. 연료 필터를 이렇게 연결해 줄 거예요. 클램프 체결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다음 호스를 조금 잘라서 이렇게 필터를 연결을 해줍니다. 연료가 들어오는 부분에 이렇게 동그란 원형이 보여야 됩니다. 연료 펌프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필터가 있는 부분을 아래쪽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클램프를 이렇게 체결을 해주십니다. 그런 다음 이제 연료로 들어가는 부분을 위쪽을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해 주기 전에 또 까먹을 뻔했네요. 이 고무 지지대를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빼서 넣을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연료 펌프가 잘 교체되었고요. 이 케이블을 먼저 연결해 주셔야 돼요. 뒤쪽으로 뺄 거니까 뒤에서 잭을 꼽아 주고요. 그 다음에 키를 꽂아 줍니다. 그러면 이쪽은 배터리를 사용할 거니까 왼쪽 부분에 이렇게 잘 꺾이지 않게 고정을 해줄 겁니다. 자캠과 똑같은 방법으로 꼭 안 하셔도 됩니다. 자캠은 단지 45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방법을 지금 결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아주 잘 됐죠. 이 연통이나 이런 데 닿는 부분도 없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꺾인 부분 없이 잘 장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원래대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뒤로 올려주시면 되세요. 뒤로 올려주시면 배터리 공간 충분히 나옵니다. 자, 여러분, 배터리 딱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를 하실 경우에는 여기 돌기 부분을 좀
날려주는 게 좋아요. 로컬 스위치가 딱 매립이 될 수 있도록 저 부분을 날려줄 거예요. 이렇게 돌기 부분을 좀 제거해 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돌기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적산계 배선에 대해서 우선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적산계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적산계는 모니터가 있고요. 이렇게 전압의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이렇게 전류계가 있습니다. 연결은 어떤 방법이냐면 이렇게 배터리 쪽에서 오는 마이너스를 배터리의 마이너스 B-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P- 마이너스가 들어와서 전류계를 통해서 나가는 파워 쪽의 마이너스를 P-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자켓에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이렇게 배터리에서 선이 온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 부분 배터리에서 오기 때문에 배터리 마이너스에 선을 연결해 주면 되고요. 파워 마이너스, 매뉴얼상에 P-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모든 그 주변 장치들이 연결될 거예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적산계가 작동하려면 전원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적산계에도 전원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배터리에 와서 마이너스 전원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플러스 전원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전력 사용량을 이 마이너스 전류계에서 다 체크를 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배터리에서 오는 플러스는 마찬가지로 파워 마이너스와 같이 주변 기기들하고 연결을 시키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적산계 이해가 되셨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로컬 스위치를 연결을 한다고 하면 로컬 스위치는 이렇게 색상이 하나는 금색이고 두 개는 은색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 은색 두 개를 사용할 거고요. 이 색상이 다른 이 금색은 마이너스 단자로 보시면 되세요. 마이너스 단자는 왜 필요하냐? 보시면 여기 램프가 있거든요. 이 램프에 불을 점등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단자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자켓이 미리 납땜을 좀 해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플러스를 붙였다 떼어줬다는 역할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검은색은 이쪽 LED를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전원 공급 라인이에요. 그래서 플러스만 연결을 해줬다 떼어줬다 하면서 전원 공급의 메인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캠이 즉석에서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어차피 준비가 다 됐으니까 즉석에서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7,000원의 행복입니다. 이제 막 머리카락처럼 막 이렇게 흐트러지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러면 자캠이 사용하는 키 커넥터 정말 편리합니다. 6개의 홀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플러스 선을 모두 연결을 할 거예요. 자, 배터리에서 오는 플러스 선입니다. 다음은 적산계에 전원을 공급해 줄 선을 연결합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이너스를 연결해 줄 마이너스 단자들을 또 모아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를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은 됐고요. 그러면 배터리를 연결해서 적산계가 들어오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네, 보시면 아직 적산계 값은 세팅이 안 됐어요. 요거는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무시동 히터, 배터리, 그 다음에 적산계까지만 내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번에는 스위치를 달아 볼게요.
메인 배터리에서 들어오는 모든 전원을 차단을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적산계 전원까지도 차단을 해서 완전히 제로로 전원 공급을 차단시켜주는 그런 스위치입니다. 이렇게 로컬 스위치 방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키 커넥터를 분리를 하고요. 이 적산계도 미미하지만 전력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게 메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로컬 스위치는 바이메탈처럼 붙었다 떨어졌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들어오는 플러스에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일단은 로컬 스위치 전원이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이 전원 공급이 어디로 가느냐? 모든 주변 기기에 플러스로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납땜은 아직 못했어요. 조금 납을 입혀주면 좋고요. 이렇게 플러스, 그리고 적산계 플러스, 모든 플러스 주변 기기들은 여기에 이제 집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있잖아요. 마이너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LED 불을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이렇게 마이너스 단자들의 집합 장소로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까지 세팅이 끝났습니다. 모든 전기 장치들은 여기서 나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온수 펌프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 조인을 해주면 됩니다. 모두 로컬 스위치를 거쳐서 나온 이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적산계를 거쳐 나온 마이너스, 이 두 군데에 모든 걸 연결해 주면 돼요. 그러면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자캠이 한번 이 히트 배터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터리를 연결했습니다. 메인 전원 스위치를 켜볼게요. 네, 켰습니다. 메인 전원 스위치에 LED 등도 같이 들어오고요. 마찬가지 적산계도 전원이 들어오는 걸 지금 확인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하이칼로리 툴박스 2 제품에 여러분들이 가장 하고 싶은 장치들이에요. 배터리 30A잖아요. 든든합니다. 그리고 적산계, 나의 배터리가 어느 정도의 양이 남았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모든 전원을 온오프 할 수 있는 이 스위치까지, 이게 여러분들께서 가장 무시동 히터에 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세팅입니다. 자, 이제 다음 작업입니다. 적산계. 우리가 적산계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에 매립을 할 거고요. 적산계를 이 위치에 이렇게 매립을 할 겁니다. 지난번 영상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그래도 한 번 더 이렇게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라인을 그려놓고요. 이게 연해서 이렇게 잘 나갑니다, 여러분. 손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잘 나갑니다. 자, 이렇게 로컬 스위치와 적산계 홀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적산계가 잘 들어가는지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네, 아주 잘 맞고요. 그 다음에 로컬 스위치도 잘 들어가는지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자, 로컬 스위치도 이렇게 잘 매립이 되었습니다. 그럼 내부 배선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인 전원과 함께 같이 연결을 해야 돼서요. 우선은 요걸 분리를 해줍니다.
분리를 하고요. 이 부분을 풀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간에 같이 조인을 해줘야 돼요. 그 작업까지 좀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배터리랑 연결하는 부분에 중간에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넣어주고요. 그를 조여줍니다. 로컬 스위치도 다시 한번 넣어줍니다.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눌려도 켜지지 않는 안전장치. 선을 정리하기 전에 먼저 연결을 해볼게요. 자, 연결했고요.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오, 들어옵니다. 와, 역시 깔끔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배터리와 적산계, 연료 펌프 이렇게 세 가지. 와, 네, 끄고요, 키고요. 네, 잘 들어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이 흡기관을 빼낸 자리를 이렇게 짧은 관으로 마감을 해줄 거예요. 이 흡기관은요, 연소실로 들어가는 그 공기를 넣어주는 부분인데, 이렇게 흡기관도요 뻥 뚫려 있습니다. 가운데가 사실은 요 홀 있잖아요, 이 정도 굵기가 다 뚫려 있어서 어느 정도만 필터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캠은 이렇게 링크를 걸겠지만 이 제품에 혹시라도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테이프를 한번 감아서 넣어줄 거예요. 아무 테이프든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은 열이 전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만 이렇게 돌려서 꽂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적산계와 전원 스위치, 그리고 안에 배터리까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 툴박스2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 부족한 부분 복습을 한다고 했는데 자캠이 온수 보일러 시스템을 완전히 또 만들어 버렸어요. 이 보일러병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실전으로 나가서 거실형 텐트와 그리고 차박 모드로 해서 온수 보일러, 무시동 히터 2개를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우리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걸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가기 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